밥 한 끼로 시작된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가 갑질 폭로까지 이어지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박삼구 구모아시아나 회장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태의 진화에 나섰는데요. 과연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김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일요일에 불거진 기내식 사태가 지금 오늘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피해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간 기내식 문제로 출발이 지연된 항공편이 53편이고요. 또 이제 노밀이라 그래서 기내식을 싣지 못하고 떠난 항공편이 97건. 그러니까 오늘 들어서는 이제 출발 지연은 없고 그 문제로 이제 노밀 항공편이 7편 정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된 상태는 아니지만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이 기내식 대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기내식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혹시 기내식이 상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객실 승무원분 같은 경우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장거리 여행편의 경우에는 한밀이라 그래서 냉장 상태의 음식을 갖다가 데펴서 내주는데 이런 음식들은 사실 좀 걱정이 되죠. 게다가 그 소식에 더 어려움을 더한 게 그 기내식 관련 소품이나 장비들을 이번에 문제가 된 이 화재가 벌어졌던 3월에 그 GGK라는 회사 공장에 적재해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단순한 기운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와중에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첫날이었죠. 지난 일요일에 박삼구 회장이 중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에는 따뜻한 기내식, 그러니까 한밀이 제공됐다. 더불어서 승무원들이 뭐 꽃다발을 들고 박 회장을 환대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나 측에서는 그 뭐 승무원들의 꽃다발 환대에 대해서는 우연히 나오다가 출국장에서 만난 것뿐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진실은 당시 있었던 스튜어디스들이 잘 알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박삼구 그 회장의 문제는 7월 1일 이제 기내식을 전혀 탑재를 못하고 있던 첫날에 이 일이 벌어지면서 대혼란이 벌어진 거죠. 당시 승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어떤 것은 실리고 어떤 것은 또 어떤 그 여객기에는 실리지 않고 뭐 종류는 한 7가지, 8가지가 돼서 그 문이 닫히고 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분은 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어떤 분은 못 들이는 상황이 되고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그 전언이거든요. 표현을 아비규환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당일날 박삼구 회장은 먼 거리도 아니었어요. 중국에 출장을 가면서 그 비행기 편에서는 따뜻한 기내식이 탑재가 됐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은 그 뭐 경영진들의 좀 안일한 태도를 단면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실무진부터 임원진까지 박삼구 회장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못한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자체 보고 체계 자체도 시스템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아시아나 항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태 나흘째인 오늘 박삼구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에요.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라디오로 조금 들었는데요. 뭐 이것은 이제 정말 그 뭐 사태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박삼구 회장의 개인적인 경영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경영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제 좀 강하게 대두가 되니까 먼저 나서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의 지금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진에서의 퇴진을 요구하는 소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기까지 그 여론이 비등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 지금 그 불이 붙은 것은 아시아나 항공사의 이런 경영 문제 그리고 박삼구 회장 개인의 경영 능력에 대한 문제 딸의 뭐 금호 리조트의 상무로 갑자기 그 특혜 채용을 한 문제 뭐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것이 대한항공 사태처럼 그렇게 번질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 모두 발언에서 서너 차례에 걸쳐서 왜 자신의 기자회견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상당히 급급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행사 때문이었다. 중국 출장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네. 자리를 피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예. 그 얘기 자체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보니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죄송하다는 얘기에 특별한 알맹이는 없었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뭐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없었죠. 모두 발언에서는 없었습니다. 예. 네. 단순한 밥 한 끼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계약, 또 박상구 회장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사태 추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그 협력업체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 한 15년 동안을 기내식 납품을 했던 그 LSG라고 하는 루프트한자 그 회사, 그 항공사의 계열사인데요. 그 회사와의 계약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금호 고속으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금호홀딩스라고 하는 지주 회사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조건, 그 액수가 1,600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예. 그 인수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라고 했다가 협의를 하면서 이 LSG에서 그런 조건으로는 뭐 독일 본사에서 그런 조건은 계약 갱신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기존 납품업체와의 계약이 종결됐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LSG에서는 지금 이것이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다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에 제소를 했어요. 그런데 예. 그게 지난해 4월이었는데 그것이 공정거래위에서는 좀 천만 뜻밖인데요. 뭐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는 언론을 그렇습니까? 타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조명이 되는 거죠. 그 1,600억의 BW를 인수하게 한 그 조건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후에 지금 그 화인한 그 중국 화인한 그 항공사와 같이 합자 회사를 하나 새롭게 만들었죠. 예. 그걸로 이제 납품을 받고자 했던 건데 거기에서 하이난 항공이 1,600억 원을 인수를 했단 말이죠. 뭐 그런 거에서 지금 기존의 공정거래위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또 새롭게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은 경영진 책임과 퇴진론을 노조들도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 또 갑질과 비리 의혹을 제보하거나 폭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방향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측면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언론인 이제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는 2011년 이후 계속되어 온 그 금호그룹의 형제간 분쟁에 이 사안이 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이걸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1년여 만에 신저가를 갱신할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이번 사태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의 2대 주주는 예. 그 형제간 분쟁의 당사자인 박찬구 금융석유화학그룹 회장이거든요. 예, 만약 예. 내가 입은 손해가 경영진 때문이다, 오너 때문이다 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은 금호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 아직 남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금호타이어죠. 예, 예. 우선 주식 매수 청구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주채권은행이 이걸 다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에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이 두 가지 관련된 이슈도 앞으로 이제 불거질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박삼구 회장의 장녀 박세진 씨가 금호리조트 상무로 발령이 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30세인데 지금 이 기존의 이제 경력은 학력은 화려해요. 소위 우리가 이제 스펙은 좋아요. 네. 거기에 뭐 고르동 블루 뭐 그 아주 유명한 셰프 회사 요리 학교죠. 거기가 거기에도 뭐 그 석사 학위를 받고 있고 뭐 호텔 경영과 관련된 학위도 갖고 있고 학력만 보면은 화려한데 문제는 실무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마 주부로 지내다가 이번에 금호 리조트의 상무로 전격 특채가 됐는데 이것이 박상구 회장의 딸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경력만 가지고 상무로 특채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오너가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뭐 소수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이긴 하지만 그 오너가에서 경영 승계를 위한 이런 이제 그 특채가 과연 온당한 거냐, 이런 기존에 반복됐던 문제 제기가 박상구 회장 딸의 문제에서도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분이 10년 이상 전업주부로 계셨던 거거든요. 10년 이상. 예. 결혼 후에 이제 전업주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큰 사고 치지 않고 엄청난 성과는 내면서 25년 이상 뼈 빠지게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상무라는 게. 상무라는 자리가. 예. 그러니까 게다가 임원 인사 방이 붙은 게 이
기내식 대란이 벌어진 첫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가 컴퓨터 창에 떴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기분을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좌절감들이 오너 일가에 대한 갑질과 비리 폭로로까지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광화문 집회 같은 게 예고돼 있는 게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기내식을 전담하는 팀장도 인사가 이번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게 사실은 그 임원 인사 방이 기내식 대란 첫날 붙었는데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이미 예정됐던 인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께서 엄청난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꼭 이걸 아무리 예정돼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인사방을 올렸어야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게 아시아나항공 자체가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게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3일 후였어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박삼구 회장이 여러 가지 학교 행사라는 핑계를 대긴 했습니다만 사과 발언은 4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임원 인사는 그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었었던가 대란이 벌어진 그날 바로 그걸 올리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매를 번다는 느낌이 좀 있죠. 좀 시기상으로 조금 미룰 수는 없었나. 그렇습니다. 보류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도 화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내식 문제를 승객들에게 미리 알릴 수도 있었는데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환불 소동이 벌어질까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질까봐 그걸 이제 두려워해서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건데 이것이 이제 소탐 대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회사의 신뢰도에서도 굉장한 추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승객들이 국적기를 타는 것은 이제 언어가 편하고 또 하나는 기내식이 굉장히 좋은 걸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렇죠. 우리도 장거리 여행 갈 때 기대되는 게 기내식인데 그런데 그 중요한 선택 요인 중에 하나인 기내식이 지금 탑재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계약 관계로 봤을 땐 중요한 부분의 저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걸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 정도 크기의 기업에서는 좀 굉장히 치졸한 방식으로 대응했고 아니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지금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 4일 지나다 보니까 이게 워낙 대서특필이 되다 보니까 승객들이 외려 승무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봐주는 거죠. 이 회사를 봐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승무원들이 뭔 죄가 있나 싶어서 그냥 양해하고 쿠폰 주는 걸로 그냥 면세품 사고 이러는 건데 그것을 회사가 고객들이 봐준다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바우처가 이제 기내 면세품을 살 수 있는 30에서 50달러 정도 수준의 이제 보상인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돈 한 4만 원에서 한 5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죠. 기내식 장거리 가는 경우 한 4끼 정도도 나오는데 그렇게 치면은 한 끼당 한 10,000원꼴로 잡은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이거밖에 없겠죠. 현금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쿠폰을 받아서 면세품을 사고 어떤 대규모 소송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승무원들이라든가 이런데 크게 항의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시아나 항공사를 봐준 것이 아니다. 그거는 고생하는 승무원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다라고 좀 이해하는 게 바를 것 같습니다. 일부 승객들 사이에서는 집단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내식이 못 먹어서 어떤 건강상의 위해가 나왔다든가 이렇다라면 손해배상을 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기내식 탑재 때문에 비행기 이륙이 늦어지면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약속에 파기가 되면서 계약을 못했다든가 이런 이제 큰 손해가 있다고 하면은 소송을 해봄직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크게 실익은 없는 소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항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항공업계인데다 사실 대한항공이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로 시작해서 이제 오너 일가의 갑질로 이제 확산이 됐잖아요. 지금 아시아나 사태 진행 상황을 보면 기내식에서 출발해서 오너 일가의 논란까지 확단이 상당히 되고 흡사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양 회사 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은 70년 혹은 70년이 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가 과거 기준으로만 본다면 별것 아닌 일들이겠죠. 물컵, 밥 한두 끼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국적 항공사의 하늘길 운항이 어두워진 정도인데요. 세상이 좀 달라진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너 일가들이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항공 사태와 함께 자기들끼리만 고립된 채
사회에서 고립된 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상이 좀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직장인의 변화를 특히 저는 이제 유념하고 싶은데요. 직장인들이 예전에는 조직 분위기라든가 어떤 회사형 인간 이런 명제 때문에 양심이나 혹은 부정이 있어도 외부적으로 발산하지 잘 못했어요. 그냥 내가 안고 가자, 인내하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큰 피해 없이 비리를 밝히고 제보할 방법도 많아졌습니다. IT도 발달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안 돼 하고 참는 게 아니고 주인은 바뀔지언정 내 일자리가 잘못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떳떳한 회사에 다닐 권리가 있어. 이런 자기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오너와 오너 일가 그 자녀들은 생각이 그대로 굳어져 있는데 직장인들 생각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불행하지만 국제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아시아나 사태가 대한항공의 지금 사태만큼 확산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박삼구 회장의 경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나 항공의 그 기업 문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블라인드 채팅방에서 계속 제보가 올라오는데 예. 그 안에서 여론에 그 불을 붙일 만한 공분을 살 만한 어떤 그 오너가의 행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협력업체와의 갑질 행포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대한항공처럼 번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뭐 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경제평론가 김수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